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0일 수요일 퍼니버스의 팟캐스트 퍼니캐스트 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주말에 윤하님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콘서트 하는지도 몰랐고 윤하님 노래를 많이 듣고 찾아 듣고 하긴 했지만 팬미팅이나 콘서트를 찾아갈 정도의 어떤 열정이나 어떤 그런 팬심은 크게 없었거든요. 제 의지로는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래서 옆에서 누가 가자고 할 때 같이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되었죠.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콘서트를 했고요. 약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생기면 콘서트를 찾아가거나 팬미팅을 찾아가거나 하게 되잖아요. 콘서트를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갔다 오고 나니까. 제가 콘서트장에서 느꼈던 거는 물론 소리도 소리지만 무대 연출이라던가 조명은 어떻게 쓰고, 이 노래에서 이 조명은 어떤 색감을 살려서 이 노래랑 잘 어우러지게 만들고 이 전체 콘서트장 홀을 조성한다, 그런 것들과 어디서 뭐가 나온다던가 어디 리프팅을 타고 올라간다거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같은 노래를 들어도 더 감동이 배로 되는 부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윤하가 아니어도 제가 좋아하는 다른 가수가 또 만약에 콘서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가보는 쪽으로 조금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가수가 계신다면 콘서트장에 가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고 바로 주제로 이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도하고 계시고 실패, 성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처럼 있는 다이어트죠. 제가 올해 다이어트를 좀 했어요. 5월 26일 73.8kg으로 시작을 해서 9월 11일 61.3kg까지 약 3달? 3달 정도 걸쳐서 대략 한 10kg 정도 g을 3개월에 걸쳐서 뺐고, 그리고 이제 9월달 최저 몸무게를 찍고 지금 현재 11월까지 65kg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량했던 노하우 같은 걸 좀 같이 공유해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다이어트를 하기에 앞서서 나는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는데, 다이어트의 사전적 의미가 식단이고 식습관이나 식단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이때부터 이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 계속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을 같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식단 공유를 했어요. 식단 공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변에서 다이어트를 할 사람을 모아서 단톡방을 엽니다. 내가 먹는 것들을 모두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삼시세끼만 공유를 해도 되고, 내가 먹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알리는 거죠, 남들에게. 제가 느꼈던 거는 좋은 식습관을 찍어서 사진을 올리면 되게 뿌듯해요. 내가 또 한 끼를 잘 먹었구나, 어떤 다이어트에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근데 만약에 다이어트에 있어서 좀 안 좋은 것들을 먹었다, 예를 들면 치킨을 먹었다던가 술을 마셨다던가, 내가 이 습관을 잘 못 지키고 있구나라는 창피함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반성도 하게 되면서 내가 다음에는 이런 사진을 안 올리기 위해서 안 좋은 식단을 안 하게 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음으로써 공유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영양 성분 같은 걸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식단 기록 어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밀리그램이랑 팻크리트인가? 제가 갑자기 어플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대표적으로 쓰는 식단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은 식단을 기록을 하는 거죠. 아침에 뭘 먹었고
점심에 뭘 먹었고 저녁에 뭘 먹었고 기록을 하면은 거기서 영양성분표를 쫙 이제 먹은 거별로 다 분석을 해줘서 내가 어떻게 뭘 먹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었어요. 아침으로 라면을 먹었으면 아침에 식단 기록할 때 그 제품들도 다 나오거든요. 진짜 세세하게 많이 나와요, 제품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신라면 먹었다, 신라면 검색하면은 신라면 나오고, 이 신라면 한 개에 뭐 칼로리라던가 뭐 영양 성분 같은 것도 다 나와서 클릭하고, 그래서 밥 한 공기 먹었다, 그럼 밥 검색해서 쌀밥 한 공기, 이렇게 김치 몇 그램 해서 기록을 하면은, 그러니까 사진 공유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잘 먹어서 잘 기록하면 뿌듯하고, 나쁘게 먹어서 안 좋은 걸 기록하면은, 아, 이거 생각보다 먹은 거에 비해서 너무 영양 성분이 안 좋은데? 혹은 너무 칼로리가 너무 높은데?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게 되면은 사실 잘 못 느끼거든요. 피자 한 조각을 먹었는데 이게 뭐 300칼로리라던가 250칼로리래. 근데 사실 잘 피부로 안 닿아요. 피자 한 조각만 먹고 두 조각만 먹고 말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서 눈으로 보면은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구나, 저렇게 먹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조금 눈에 들어와요. 일단 그래서 내가 뭘 먹었는지 알리고 기록하자. 이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디서 뭐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뭐 식단 어플을 깔면 2kg을 감량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것처럼 기록하는 습관이 생기시면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자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여야 됐어요. 지속 가능한 식단. 그러면 맨날 샐러드만 먹고 닭가슴살만 먹고 고구마만 먹고 그럴 수 없거든요. 저는 똑같이 일반식으로 먹되 양을 줄이자라는 생각으로 좀 영양 성분을 고려해서 반찬을 구성하곤 했죠. 일단 첫 번째 밥짓기부터 하면은 흰쌀 1, 현미 1로 맞춰서 밥을 지었고요. 한 회에 먹는 밥의 양을 170g으로 처음에 맞췄어요. 시중에 나오는 그 즉석밥 제품이 일반 용기가 한 200g에서 210g 정도가 되고요. 작은 즉석밥 제품이 130g 정도가 돼요. 제가 먹었던 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10g은 너무 많고 130g은 적으니까 딱 중간에 170g으로 맞추자. 그래서 저울에다가 이제 170g으로 맞춰서 다 냉동 보관을 했어요. 이제 밥을 먹을 때마다 이제 꺼내서 쓰는 거죠. 아, 그리고 참 저울도 필요해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저울도 사셔야 되는데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저울 샀습니다. 이제 먹을 때마다 재요, 무게를. 이거 몇 g인지 재고, 이거 몇 g인지 재고. 네, 그런 습관도 중요합니다. 밥은 준비가 됐어요. 국 같은 경우에는 국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인데, 국의 종류를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뭐 된장국도 끓이고 콩나물국도 끓이고 미역국도 끓이고. 반찬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기본으로 거의 빠지지 않고 올라왔던 게 양배추, 달걀은 거의 빠지지 않고 상추, 항상 이 세 개는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적게 먹어야 되니까 적은 내용물 안에서 포만감을 채우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한다거나 야채를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식단을 좀 보면, 여기 보시면은 밥 이게 한 150g, 그리고 달걀 있고 깻잎장아찌, 토막 고등어, 그리고 이거 닭다리살 제품이거든요. 여기 콩나물국 해서 이렇게 일반식으로 양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해서 먹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상추, 달걀, 김치찌개, 현미쌀밥,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밥 있고, 이때가 아마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오이냉국, 부추무침, 그 뒤에는 보쌈고기, 그리고 오른쪽에 장아찌랑 왼쪽에 상추 있고. 또 이거 식단을 보다가 또 생각이 드는 게, 항상 식단에 저는 초록색을 넣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이 식단이 괜찮은지를 보려면 색깔이 다양한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추 있고 장아찌, 오른쪽에 두부조림으로 단백질 구성 맞춘 거고, 그리고 위에 양배추 무침 있고 밥 있고.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는 어떻게 먹었냐면, 저는 주로 야간 근무자이기 때문에 아침에 밥을 먹고 퇴근을 해요. 이렇게 만약에 식단이 있으면 저는 여기서 이 브로콜리들을 먼저 다 먹습니다. 밥 안 건드리고 브로콜리만 먹어요. 이게 뭐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거꾸로 식사라는 개념이 있대요. 식이섬유부터 먹고 다음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뭐 혈당이 좀 천천히 오른다고 하대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해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브로콜리를 막 씹어 먹어요. 브로콜리 식감도 또 있잖아요. 막 먹다 보면은 배가 좀 차요, 은근히. 이제 생선 먹을 때도 생선 먹으면서 여기 밥 조금씩 먹어주고, 그리고 뭐 깍두기 먹고, 그리고 김을 먹고, 그리고 전병. 그러니까 최대한 탄수화물 밥을 좀 조금씩 이렇게 먹다 보면 밥이 조금 남아요. 조금 푸더라도 은근히 배가 부르거든요. 이것도 회사에서 먹은 건데, 일단 밥 스크램블, 이거 뭐 미트볼, 그리고 나물, 김치, 콩나물 소고기 묵국,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스크램블 에그를 주로 먹어요. 처음에는 여기 미트볼 존 옆에 있는 야채들을 같이 먹고, 나물도 조금씩 먹어요. 이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먼저 먹으면서 밥도 깨작깨작 조금씩 먹어요. 국 같은 경우에는 건더기 위주로 젓가락으로 주로 국을 먹습니다. 네, 저의 보통 식단은 이렇게 됐고요. 저당 제품들을 많이 쓰게 됐어요. 저당 고추장을 사용한다거나 비비드 키친에서 나오는 저칼로리 소스들이 있어요.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참깨 소이 드레싱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양배추를 잘라서 드레싱을 뿌려서 많이 먹었고요.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로 바꿨고,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저당 고추장은 진짜 추천입니다. 이거 같이 밥 비벼 먹을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면을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해초면, 뭐 다시다면, 뭐 곤약면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인생템이라고 찾은 게 여기 풀무원에서 나오는 두유면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제품 패키지만 보면은 손이 안 가더라고요. 보고만 있다가 궁금해서 사봤는데, 과하게 표현해서 소면에 가까울 정도로 식감도 좋고 다이어트면이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두유면이라 또 다른 하나가 청정원의 콩 단백면이라고도 있어요. 이 두 제품을 가장 많이 먹긴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풀무원 두유면이 조금 더 저는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청정원 콩 단백면도 괜찮아요. 조금 더 저한테는 곤약면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두유면을 먹으려고 해요. 대신 단점은 소비기한도 조금 짧고요. 콩 단백면에 비해서 좀 더 비싸요. 다이어트 면을 지금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 이 두 제품은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다이어트 면에다가 이 비비드 키친에서 나오는 저칼로리 비빔장이라고 있어요. 이거 뿌려 먹으면 진짜 비빔국수예요. 그렇게 해서 비빔국수 많이 해 먹었습니다. 다음 외식 메뉴인데요. 주로 이용했던 것은 서브웨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뭐 간식으로 먹거나 식사 대용으로 먹거나. 이제 서브웨이에서는 또 어떻게 먹느냐, 폴드포크, 로티세리 치킨, 그 두 종류를 가장 많이 먹었고요. 빵은 위트빵으로, 빵 속을 파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빵에서 그 속을 조금 더, 내용물을 조금 덜어냄으로써 탄수화물 비중을 좀 낮출 수 있고요. 이 서비스는 전바점입니다. 어느 지점은 되고 또 어느 지점은 안 돼요. 치즈, 야채, 절임류 다 넣고, 소스가 중요한데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 머스타드. 여기서 머스타드는 허니 머스타드가 아니라 일반 옐로우 머스타드라고 알고 있는데, 짠맛과 매운맛이 강한 머스타드예요. 이 소스들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국밥집도 자주 이용했는데, 국밥은 주로 먹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냥 양만 줄이는 겁니다.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 덜 먹고, 밥은 좀 줄이고, 밥은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로 줄여서 먹고요. 가끔 분식 땡길 때 키토김밥이랑 컵라면 조그만 거 그렇게 먹거나, 그리고 햄버거 먹고 싶을 때는 맘스터치의 휠렛버거라는 제품을 이용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 먹기 좋은 햄버거 월드컵? 정확한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서 1위 한 제품이 맘스터치의 휠렛버거라서 휠렛버거를 가끔 먹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탄수화물 비중을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주문할 때 소스 양을 반만 넣어달라고 하거나 맨 위에 빵을 떼고 뭐 상추를 덮어서 먹는다거나 양배추를 덮어서 먹는 경우 뭐 그렇게도 먹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먹었거든요. 미분당도 많이 갔어요. 미분당에 가면은 양지 쌀국수라는 메뉴가 있어요. 차돌박이 쌀국수도 있고 양지 쌀국수도 있고 차돌 양지 쌀국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지가 차돌박이에 비하면 지방 함량이 좀 낮을 거예요. 양지 쌀국수로 주문을 하고 면은 반만 넣어달라고 해서 숙주랑 고기를 먼저 먹고 면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도 즐겨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 중요하죠. 술자리 제가 알기론 음식을 먹고 술을 먹으면 이제 우리 몸에서는 술을 먼저 대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음식물 대사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해독하는 능력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음식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살이 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최대한 술자리를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요. 저도 워낙 술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안 먹는 건 힘들었고 일주일에 많으면 2번 적게 1번으로 잡고 또 술자리 안주 중요하잖아요. 안주 뭐 저는 회랑 수육 단백질 위주의 안주를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술은 좀 맥주보다는 소주로 마셨고요. 그리고 밥도 안 먹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괜히 또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먹고 술 마시면 술 마시다 보면 진짜 배가 고파져요.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다 보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제 술이 좀 취하니까 그러면 무조건 집 가는 길에 햄버거 하나씩 먹고 들어갑니다. 어디 24시간 하는 해장국집 가서 국밥에 든든하게 밥 하나 말아가지고 먹고 들어가게 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밥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반 공기 정도는 먹고요. 그 다음부터는 고기 위주로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제가 다행히도 막 빵이나 과자나 그런 걸 막 군것질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다행히도. 그래도 이제 다이어트 식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배가 많이 고파요. 더구나 저는 야간 근무자라서 저녁밥을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가 되게 많이 배가 고프거든요. 그때 제가 주로 이용했던 간식들인데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달걀 있죠? 이거 반숙란이고요. 오른쪽에 방울토마토, 뭐 대추 방울토마토,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상관없이 방울토마토 이용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이런 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대신에 양은 좀 많이 늘려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나 또 여기 보시면은 반숙란 있고 여기는 이날은 멸치 쌀국수 먹었네요. 쌀국수 조그만 거 하나 먹고 바나나 그리고 방울토마토 여기도 보시면은 반숙란 그리고 방울토마토 그리고 여기는 샤인머스켓이랑 사과가 있는 제품 이렇게 3개에서 먹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먹었던 게 풀무원의 그릭 시그니처라는 플레인 요거트가 있어요. 이거랑 방울토마토랑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는 식사 전에도 많이 먹었고요. 식사 전에 뭐 방울토마토 같은 식이섬유나 뭐 요거트 같은 걸 먹으면은 배도 뭐 금방 찬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들어가지고 식전이나 배가 고플 때 요거트 많이 먹었습니다. 대신 플레인이면서 설탕이 없는 걸로 드셔야 돼요. 반숙란, 요거트, 방울토마토 이 3개는 진짜 간식으로 수시로 먹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해보고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습관을 잘 유지하시면은 살도 빠지시고
이제 요요도 잘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공유를 해보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한 게 아니라 다 어디서 보고 듣고 따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좀 설명이 어색하고 많이 부족하고 할 텐데,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